네, 돈 걱정 없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첫 코너 돈워리 돈어리 시간입니다. 이 요즘 한국인들의 경제 관심사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오늘 속 시원하게 내년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들게 모셨습니다. 아니, 무슨 네,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니까 지금 상황부터 좀 보면 아침에 보고 들어오니까 95,000달러 선으로 좀 후퇴를 했던데 네네. 현재 상황 좀 짚고 넘어갈까요? 그 한때 그 1월 지난 3월에요. 네. 고점을 기록했어요. 그때가 이제 73,000이거든요. 네. 그때 상승 동력이라고 하면 비트코인 ETF 출시에 따라서 ETF로도 한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게다가 이제 ETF로 자금이 안 넣더라도 아 이것 때문에 돈이 몰리면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하는 기관과 개인 자금들이 몰리면서 고점 찍고 네. 언제나 이제 고점을 찍은 다음에 이제 좀 하락 조정을 겪잖아요. 그렇죠. 조정을 내내 겪다가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이 의미하는 것은 가상자산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에 네.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애초에 이게 정말로 본인의 의지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 네. 미국을 비트코인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공약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73,000이라고 했던 지난 고점 가격이요. 네. 보통 전 고점을 뚫으려고 하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네. 그 전고점을 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고점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가장 높은 층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물려 있으면 사람 심리가 그걸 이제 그 본전이 됐을 때 야, 고생했다 그간 팔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팔자는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전고점 뚫기가 모든 자산이 그렇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너무 쉽게 뚫었습니다. 쉽게 그쵸. 뚫어서 10만 달러까지 그냥 직행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 조정다운 조정을 겪지 않고 신고점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조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네. 이 손바뀜 그리고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제 좀 팔고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고 이런 과정이 조정의 과정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73,000 뚫고 10만 달러 넘을 때까지 그냥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일주일도 한 13이 빠졌다가 또 갑자기 6% 맞아요. 오르는데 이게 대체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했던 네. 그 조정, 이른바 조정. 매물대 소화 과정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정을 거치면서 올라오면 이 호가가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호가라고 하는 건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내가 일정 정도의 물량을 내놔도 가격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네. 워낙 시장에 아. 사려는 사람과 팔자는 사람이 네. 많으니까. 그런데 호가가 지금 현재 얇은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그럼 이제 됐다. 나 팔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유를 들자면 네. 비트코인을 10개만 내놔도 그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겁니다. 왜? 사자는 그 매수 세력 자체도 또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래서 이제 가격이 흔들리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앵커님이 말씀하신 야 이게 이렇게 많이 흔들려도 되느냐라고 하는데 아마 투자를 최근에 시작해 보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 정도 변동성도 아닌 그렇기 그쵸. 때문에 요즘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네네. 투자하셨던 분들은 뭐 이 정도는 일단 뭐 네네. 이런 분들도 꽤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과거 같았으면은 보통 전 고점에서 그 크립토 윈터라고 하는 하락 시점에는 네. 저점까지 보자면 보통 한 마이너스 70%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네. 진짜 다들 왜 시금을 전폐하고 막 맞아요.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고점을 뚫을 때도 약간 하락을 하게 되면 야, 좀 뭔가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목소리는 이번엔 다르다라는 네. 거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제일 경계해야 될 말이 이번엔 다르다거든요. 다르다. This time is different에서 네 단어가 네. 제일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다른 게 그간의 비트코인 사이클을 보자면 사실 크립토 내부의 자금만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 네. 24년 올해 초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그간에 없던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기 하면서 시장을 형성해 나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렇게 엄청난 그 소위 말하는 미친 변동성의 그 가격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9만 달러선은 지켜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가격 보자면 조정이 나와도 9만 달러선 언저리로 내려가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아 이만하면 사야 그랬던 것 되겠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가격을 받쳐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지난번에 찍은 저점이 92,000이었거든요. 예. 야,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과거부터 투자하신 분들은 불안해한 반면에 그쵸, 뭐 8만 가는 거 아니냐 막 맞아요. 이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92,000 가니까 야 사야지 라고 해서 이제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그게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면 과거부터 투자하신 분들이 좀 속상하시겠지만 사실 최근에 돈 번 분들은 오히려 신규 이른바 이제 새로 시장에 들어온 코리니 분들이 오히려 돈을 더 쉽게 잘 버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하도 대여봐가지고 쉽게 뭔가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두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네. 10만을 가든 뭘 맞아요. 가든. 아예 그런 분들도 네. 있고 아니면 조금만 이제 플러스 수익이 나도 야 지난번처럼 또 물리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정작 또 가격은 가버리니까 네. 더 이상 또 투자를 이 가격에 들어가긴 또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오히려 돈 버는 분들 보면 새로 들어온 네. 분들이 오히려 돈을 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가상자산 지금 투자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 가장 먼저 투자에 손을 내미는 건 비트코인. 아무래도 뭐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특히 하반기에 보니까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사도 굉장히 커지면서 영향도 많이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알트코인 시즌에 진입했다. 이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도 약간은 경계하는 대상이긴 한데. 이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진짜 그야말로 왜 코인을 투자를 하는 분들의 마음가짐이 내가 이거 차곡차곡 해가지고 좀 내 돈을 좀 불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코인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한 방이다 인생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또 위험한 것도 있긴 맞아요. 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네. 마음가짐인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극강의 변동성 때문인데 네. 비트코인마저도 그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알트코인은 오죽하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 알트코인의 문제가 뭐냐면 이 코인 시장에 통하는 그 뭐 속설 중에 이른바 이제 존중하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내 돈 찾는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난해 사이클을 보자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 존중하면 버틴다라는 전략이 굉장히 들어맞는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많은 알트코인 가운데 전고점 그러니까 21년 불장에 기록한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꽤 많군요. 정말 많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그 시가총액 두 번째 코인 역시나 아직까지 지난 불장에 기록한 전고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또 약간 변동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 대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라고 하는 리플이라는 코인 XRP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회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17년 말에 불었던 그 광풍 있잖아요. 거기에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김치 프리미엄이 뭐 30%는 상수다. 뭐 이런 얘기가 돌 정도였어요. 김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었다 보니까 당시 기록한 원화 기준 고점 4,990원, 오피트 기준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전인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사실 투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투자가 쉽지 않은 반면에 말씀드린 그 한 방이 가능한 시장이거든요. 이건 사실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알트는 사실 뭐 무서우면 못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 투자 성향에 맞는 알트를 골라야 되고요. 저는 알트를 투자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그 알트코인은 모으는 게 아니다. 매매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존버라는 그 존중하면 버틴다는 그 전략이요. 이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2017년에 불장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불장을 확인하는 그 알트 시즌이 왔냐 안 왔냐 요거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일종의 이렇게 점유율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 도미넌스가 보통 알트 불장이 왔을 때는 알트 불장이라고 하는 건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그 점유율 자체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알트 시즌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이하로 내려옵니다. 40%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만큼 알트 시장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0%예요. 60이요? 네. 그래서 그때 앞서 왜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막 하셨을 때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도미넌스가 60을 뚫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그리다가 그 한 뭐 얼마 전에 약간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도미넌스가 57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어차피 추세가 중요한 거니까 꺾여서 이제 도미넌스가 꺾이면서 알트 시즌 오는 거 아니냐라고들 했었는데
이번 조정 약간의 네, 이제 네. 조정을 거칠 때 다시 도미넌스가 올라가서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59, 59요? 60에 조금 못 미친 수준입니다. 가까워졌네요. 네, 그래서 이 수준에서는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수준의 수치고요. 게다가 이 알트코인 투자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일부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정말 그야말로 진짜 몇십 배, 몇백 배가 오른 알트코인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고점 회복은커녕 여전히 고점 대비 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90을 기록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알트 시즌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올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부 몇몇 알트코인은 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르지 못하는 그 대부분 오르지 못한다는 건 비트코인 도미넌스라는 지표로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알트 시즌이 왔다라고 보긴 어렵고 앞으로도 그럼 오냐라고 봤을 네. 때 뭐 쉽지가 않아요. 17년에 그래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찍었을 때요. 알트코인이 약 한 2,000개 정도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00개. 그 코인 그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네. 집계한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 사이트가 약간 좀 어느 정도 거래소 2군데 이상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면 그 데이터를 올려줍니다. 거기서 이제 집계를 하는 네. 그 알트코인만 이제 2,000개였어요. 근데 그때 도미넌스가 40%. 네. 지금 도미넌스가 60이잖아요. 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이트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 알트코인 개수가 16,000개예요. 와, 엄청나네요. 그 퍼센테이지 대비 맞아요. 개수가. 그때는 도미넌스가 40인데 2,000개였잖아요. 2,000개끼리 60을 나눠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16,000개가 40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공부도 엄청나게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맞아요. 드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알트코인 투자할 때는 10배 먹을 생각이면 제가 항상 하는 게 10분의 1 토막도 각오해라 이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오히려 비트코인 대비 위험도 네, 맞아요. 크고 훨씬 크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보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요. 네. 소위 말하는 약간 일종의 뭐 작전, 세력, 정보 네. 뭐 이런 게 통하는 시장이다 보니 사실 투자할 때 왜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약간 도박판에서 호구가 없으면 네가 호구라고. 일명 총량의 네, 법칙이라고 그런 게 맞아요. 있죠. 그래서 투자하실 때 만약에 알트코인 투자할 경우에는 그런 식의 약간 여러 가지 뭐 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또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그 굉장히 트렌드를 쫓아가고 이래야지 요즘 어떤 얼트코인이 뜨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공부를 하려면 좀 끝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라도 경제 보니까 또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비트코인은 사실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근데 참 알트는 그만큼 위험해서 이제 한 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그쵸. 하시겠죠. 게다가 이제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이 코인이라고 하는 크립토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컴퓨터 기술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문송이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되게 어려운데 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좀 보다 보면은 또 자기가 편향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오를 수밖에 없어라는 네. 또 논리를 만들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하셔야지 그야말로 그 공부한 그 과실을 얻을 수가 그쵸. 있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이게 프로덕트가 좋다고 혹은 그 기술이 우수하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가 가격에는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소위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 작전이 있을 수도 있는 네, 거고 아니면 이 해당 코인을 밀어주고 있는 VC들이 정말 뭐 이렇게 약간 힘 있는 곳이라서 네. 좌지우지 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술만 좋다 그래서 또 네. 코인가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맞아요. 어렵습니다. 이 공부와 뭐 일명 운도 좌우를 해야 된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을 가상자산 얘기하다 보니까 빼놓을 수 없는 게 앞서 말씀도 주셨지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저 하나 궁금한 게 전략적 비축, 자산화 강조를 계속 하는데 네. 이게 쉽게 보면은 예전에 왜 그 대표님께서도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석유 축적하듯이 네네. 그렇게 사놓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사실 거예요. 석유를 축적한다기보다는 그 금에 비유하는 게 더 맞을 것 금에요? 같아요. 네네네. 사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쌓아놓는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네. 화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치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딱히 가치가 없어요. 화폐라고 하는 것의 가치가 그 예전에 과거의 가치는 네. 그 화폐가 갖고 있는 그 특성 자체가 가치와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금화. 네.
같은 금화. 경우에 그 금이 얼마나 무겁냐 그 그람수에 따라서 이 금화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가짜를 섞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였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 지금 이 이제 신용화폐 오면서 이제 종이화폐가 네. 되면서 이게 이 종이가 갖고 있는 이 가치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게 와 네. 이 실제로 이 종이에 찍힌 돈이 의미하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가치는 어디서 생기냐 보면 이 신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신뢰인데 이제 과거에 그 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왜 소위 말해서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제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야 그럼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 어떻게 무역을 할 때 어떻게 하자면 또 화폐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야 그러면 우리가 1온스에 네. 35달러로 고정을 해놓고 네.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국제 무역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1온스에 35달러면 그 35달러가 발행이 됐을 때 35달러에 해당하는 1온스의 금이 미국 금고에 있어야 됩니다. 혹은 프랑스가 1온스를 미국한테 갖다 주고 35달러 줘 이러면 이제 35달러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온스는 네. 미국 금고에 어딘가에 보관을 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이 2차 대전 때 약간 흑자를 보면서 네. 생겼고 전 특수를 눌렀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렇죠. 자기 베트남 전쟁을 하고 이러면서 미국 적자가 되게 심해졌어요. 네. 적자가 심해졌는데 옆에서 보기에 쟤네 저렇게 적자가 심한데 다른 나라가 보기에 미국 계속 돈을 찍어요. 계속 돈이 나와 어디선가. 저것들 의심스러운데 진짜 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그때부터 눈치 게임 하는 겁니다. 누가 먼저 발을 빼느냐. 그 발을 빼다가 보다 못한 닉슨이 네. 그 71년도에 이른바 닉슨 쇼크를 일으켰죠. 금태환 금지. 네. 앞으로 네. 금을 그 달러를 갖고 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바꾸지 않겠다. 않는다. 쉽게 말해서 이른바 그 속설로 배째라를 시전한 거죠. 배째라를 시전했으면 그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야 망가지죠. 되죠. 하지만 미국은 힘이 세니까 힘이 세니까 달러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고 해서 73년에 완전히 이제 이른바 태환이 하고 이제 이른바 달러가 뭐 자유의 날개를 달았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제 원하는 만큼 찍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금에 얽매이지 않고. 하지만 금의 그 달러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가치가 그 뒤에서 백업이 돼야 되거든요. 그 백업을 바로 오일 결제를 무조건 달러로만 해라. 그럼 오일 결제를 하려면 무조건 달러가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죠. 달러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거죠. 오일 머니로 해라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거치고 뭐 글로벌 금융이 거치면서 달러를 너무 많이 찍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채가 너무 많아. 그렇죠. 어마어마해. 사람들이 전부 다 야, 달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저거 어쩜 좋지? 라고 의심을 하는 와중에 그러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어떤 믿을 수 있는 자산이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면 달러에 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 또 비트코인을 금과 달리 비축했을 때 유리한 점은 뭐냐면 이 그 달러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을 비축해야 된다라는 이 근저에는 비트코인 가격은 오른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가격은 오른다 전제. 네, 그게 만약에 오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10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2,000개를 사서 중앙은행에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앙은행 그 비트코인이 가격이 100만 달러가 됐어요. 그러면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을 만약에 갖고 있었을 때는 그 변동이 별로 크지도 않고 이제 비슷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전략 자산을 비축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실제로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로 해요. 미국 부채 문제 해결 플러스 달러 기축 강화.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 강화. 네. 그럼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은데 죄송합니다. 가셔야 될 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궁금한 거 빨리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논리는 맞는데 과연 현실화될까는 조금 약간 그러면 비트코인 자체는 그러니까 가상자산 자체는 뭐 내년 말까지 높게 솟을 거다 하는데 내년 말까지는 동의하세요? 잘 모르겠고요. 비트코인도 역시나 모든 자산이기 때문에 등락을 겪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게 무슨 배고픈 밥 먹어야지라고 하는데. 근데 왜 반감기 말도 있었잖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그 장기가 어느 정도 대략 보세요?
대략이라고 대략. 말하면 모르는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3년, 5년의 사이클은 갖고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보여요. 3년. 그러니까 아까 근데 반감기 네. 말씀하셨으니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네. 주로 그 반감기 사이클을 많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4년은 최소 보고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4년. 하는데 장기로 보고 투자하시라고 보면 대부분 분들이 약간 1년을 장기로 보세요. 1년 장기가 아닙니다. 1년 장기 아닌데 참 투자자 심리는 또 그래요. 네. 그렇죠. 네. 길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 여러 가지 시장 전망하는 분들 가운데 과거 사이클을 감안을 하면 그 지금까지 비트코인 반감기를 네. 거치면서 이 반감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공급을 조절하는 이슈였거든요. 반으로 줄이는 거니까. 줄이는 거니까. 네. 그 처음에 발행이 될 때 공급이 2,100만 개가 이제 뭐 2,140년까지 발행이 되잖아요. 이제 발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어떻게 됐어요? 더 많이 발행이 됐겠죠. 네. 근데 그 발행 개수를 점점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반감기가 공급을 조절하는 이슈였는데 첫 번째 반감기 때는 이 충격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왜? 60 몇 개지? 하여튼 그걸 절반을 줄인 거니까 네. 몇십 개가 나오던 걸 이제 절반을 그렇죠. 줄인 거니까. 네. 그런데 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 반감기 효과라고 하는 건 사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공급 충격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미 거의 2천만 개 넘는 비트코인이 발행이 된 상태예요. 네. 거기서 추가로 발행되는 개수를 반으로 줄여봐야 공급 충격은 얼마 없어요. 그래서 반감기 효과는 갈수록 줄어들고요. 지금은 반감기 효과보다는 수요에 따라서 네. 오히려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감기 사이클을 그대로 갖고 가느냐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지만 과거 반감기 사이클을 감안을 하면 내년 한 여름쯤이 고점을 기록할 거다라고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네,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연 그 패턴을 반복할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패턴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트럼프 취임식 전후에서 네. 내년 1월 20일 전후에서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온 다음에 사실 트럼프가 취임한다는 기대감으로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 소멸되는 그 취임식 그 시점이 아마 단기 고점을 찍는 시점일 거고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냐? 바로 그 트럼프가 진짜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야 따라가겠죠. 네, 기대감이 실현이 안 되면 네. 그 다음에 실망감을 해서 가격이 조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트럼프 취임식 전후에서 한번 고점을 찍은 다음에 기간 조정 과정을 거치다가 트럼프가 말한 공약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 그 여러 가지 네.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느냐를 보면서 아마 가격 흐름이 결정될 거다라고들 예상을 하십니다. 대표님 이제 1분 조금 안 남았어요. 출발하셔야 되는 시간이. 마지막으로 김치 프리미엄 그 전망과 아까 이제 시청자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짧게 프리미엄은 사실 저는 뭐 한 2% 안팎의 프리미엄은 그거는 구조상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를 생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김치 프리미엄이 나왔던 뭐 10%, 네. 20%는 김프는 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없을 것 같다. 이제 많이들 똑똑해지셔가지고 더 이상 내가 비싸게 사겠다 그쵸.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ETF가 지금은 안 되는데 허용이 되고 나면 더군다나 이제 김프는 줄어들 것 같고요.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몰라서 그냥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일단 기사라도 많이 알고란 보시고요. 월요일, 목요일 12시. 경제 시그널도 좀 보시고요. 네, 경제 시그널 알고는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자신이 없으시면 네, 그냥 비트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가장 큰 거를 그냥 네, 맞아요. 해라. 그리고 약간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투자할 때 저도 그러거든요. 내 돈 안 들어가면 잘 안 보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항상 그러면 수업료를 치르게 됩니다. 네. 먼저 투자하시기 전에 일단 좀 보시고 투자하고요. 남이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거 요거는 팔랑기는 진짜로 모든 투자에서 지양해야 되는 투자법이 아닌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음번에는 1시간 내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요 다시 한번 나와주세요. TMT예요. 투머치 네. 토크라서. 아닙니다. 네. 다시 한번 또 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란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